자, 이번엔 4과 6번 시작을 할 건데 이 지문은 미리 얘기할게요. 어법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은 지문이니까 잘 봐두세요. 자, painting, architecture and sculptures. 자, 회화, 건축, 조각 이런 것들이 종종 dominate가 동사인데 자, dominate는 동사 뜻을 여러분 찾아보면 뜻이 첫 번째 뭐가 나올 거냐면 지배하다 뜻이 나올 거예요. 지배하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뜻이 뭐냐? 뭐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뭐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적었죠? 뜻 두 가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뒤에 거 먼저 보셔야 돼. 아직 뭔지 몰라요. Our sense of 나왔는데 뭐뭐에 대한 인식, 지각이거든? sense는 인식, 지각. 그래서 perception 동의어예요. perception도 뒤에 ove를 쓰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식, 지각 또는 awareness 동의어예요. 그럼 awareness 나와도 of 붙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동의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럼 뭐뭐에 대한 인식, 지각이 돼요. 그래서 a sense of 하거나 perception of, awareness of 하면 뭐뭐에 대한 인식, 지각. 그럼 르네상스에 대한 인식, 지각. 인식, 지각에 뭐 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잘 나타낸다, 드러낸다 이런 거겠죠.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르네상스가 원래 뭐예요? 자, 이거 가장 상식적인 것과 기억해봐.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누구 중심이었냐면 신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이나 조각은 다 누구를 그렸고 누구를 조각했을까? 신을 그리고 신을 조각했어요. 그러다가 누구로 바뀌었냐?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바뀐 거야.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르네상스의 기본이에요. 이해했어요? 이게 중요한 기본이야. 기본 내용이야. 누구 중심이 됐어 이제? 인간이 주인공이야. 인간 중심이야. 근데 그 르네상스라는 걸 잘 드러냈던 게 뭐였냐? 그림, 건축,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 또는 조각들 이런 것들이 뭐였다? 르네상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라고 해석해도 되죠.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한다는 건 물론 해석을 썼지만 우리가 해석하기 편하려면 회화, 건축, 조각이라는 건 르네상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가장 잘 드러낸다, 가장 잘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혹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석을 할 거라면 영향을 미친다고 할 거라면 쌤 봤을 때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 하나 있어요. influence.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뭐 이거 말고도 affect라는 단어도 있었잖아요. 이런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influence나 affect 혹은 impact 이렇게 써더라도 얘네들은 동사가 되니까 이 dominate 대신에 이렇게 단어를 바꿔내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걸로 해석해도 돼요.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회화, 건축, 조각이라는 건 르네상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도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뭐에 관한 얘기예요? 르네상스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 그러나 아까 했죠? 맨 앞에 나오면 그러나라고 This cultural movement 여기 나온 이 문화운동 이 문화운동이 위해서 무슨 운동이겠어요?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써놓으세요.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우린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무슨 운동이에요? 인간 중심 운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 운동은 become 이 형식이잖아. visible 했는데 자 visible의 뜻이 뭐냐? 눈에 보이는 이죠. 그럼 봐요. 이대로 해석해봐. 이 르네상스 운동은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됐다야. 거기까지는 돼요? to man인데 누구에게? many가 혼자 단독으로 쓰이면 대명사니까 many people 해석하시면 돼. 그럼 many people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상태가 된 거지?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눈에 보여. 눈에 왜 보여? 눈에 보이는 건 뭔데? 명확하게 된 거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이 비저블은 그냥 해석하대로 눈에 보이는이 아니라 명백한, 명확한, 분명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 거야. 그럼 명확한이라는 단어가 뭐 있냐? 뭐 있죠? 해보세요. obvious. 가장 대표적인 단어지. 명확한, 명백한. 또 누구도 있어요? plain이라는 단어도 있고 evident, 명확한, 분명한, 확실한 이런 단어죠. apparent라는 단어도 있었고 manifest. 그러면 지금 쌤이 써드린 이 단어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비저블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어마운 해줄게요. 얘하고 동의어는 아니지만 noticeable 써도 될 것 같아요. 왜? noticeable 뜻이 뭔데? 눈에 띄는 일. 그러면 이 르네상스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됐다 이거예요. 됐나요? 쌤 봤을 때 이 단어 쓰는 게 가장 적합하긴 해요. 명확한이라는 건 눈에 띄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하고 반대말은 뭐가 돼요? 당연히 일단 비저블의 반대말부터 먼저 해보면 인비저블이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그럼 이거 말고도 명확한, 명백한의 반대말을 해보면 뭐가 있나? vague라는 단어가 있어요. vague, subtle, ambiguous, equivocal. 전부 다 무슨 뜻이지? 애매한, 모호한, 불분명한, obscure, 오의 오, obscure.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모호한, 애매한, 불분명한이라는 뜻이고 invisible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에요. 살짝 다릅니다. vague부터 여기까지는 다 동의어야. 애매한, 모호한, 불분명한이고 invisible은 눈에 보이지 않는, visible의 반대말이 돼요. 세 문제 의미로 지금 가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다? 눈에 띄게 됐다 는 뜻이라고. 됐죠? 자, 근데 뭘 통해서 눈에 띄게 됐냐? 수단 방법이라고 쓰세요. 뭘 통해서? 쌤 요것만 딱 밑줄 쳐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through가 전치사니까 이 뒤에 명사만 찝어내면 돼요. 그럼 다시 접근해볼게. 잘 봐. 그런데 이 르네상스 운동은 뭘 통해서? 패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해진 거야. 눈에 띄게 된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이 글의 주인공은 뭐냐? 패션이에요. 이게 주제문이고. 다시 볼까요? 르네상스 운동은 뭘 통해서? 패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해졌다. 됐죠? 응. 그러면 전치사 왔고 명사 왔고 문장 어때야 돼? 끝나야 돼요. 문법 조심하자. 요 부분. 자, fuel은 동사 뜻이 뭐죠? 동사일 때는 이렇게 보세요. 동사일 때는 fuel 혹은 power. 얘네가 동사일 때 동의어가 되거든? 뜻이 뭐지? 원래 연료를 공급하다 힘을 불어넣다 이 뜻이니까 뭐뭐에 의해 활력을 얻다거든? 이게 활력을 주다, 힘을 주다야. 동사일 때. 목적어 뒤에 있나요? 없나요? 없기 때문에 PP형을 써서 앞에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한 거예요. 그럼 뭐뭐에 의해서 힘을 얻은 패션이에요. 뭐에 의해서 힘을 얻은 패션? By a passion for 뭐뭐에 대한 열정이거든. 뭐에 대한 열정? Innovative idea.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대한 열정에 의해서 힘을 얻은 패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해졌다 이거죠. 근데 어디 속에서요? Dialogue with classical tradition, 고전적인 전통과의 대화 속에서 되게 어렵게 표현해놨죠. 자, 내용을 이해할 때는 간단하게 볼게요. 이 fuel부터 여기까지 다 버리세요. 우린 뭐만 알면 되냐면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건 뭐냐? 패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된 거예요. 이것만 알면 끝이야. 됐죠? 다음 문장. In daily lives. 그 다음에 dress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이거 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봐. 패션.
여긴 dress. 무슨 느낌 들지? 예시구나. 그럼 예시 더 읽기 전에 해보세요. 이 드레스를 통해서 봐봐. 여기 자리에 드레스 두면 되잖아. 드레스를 통해서 뭐 했을까? 이 르네상스 운동이 눈에 띄게 됐겠지. 명확하게 됐겠죠. 그 얘기할 거예요. 예시니까. 그럼 예시가 나왔으면 다시 한번 앞문장의 내용은 뭐였다? 확실하게 주제문 맞구나. 주제문 맞네. 오케이. 내용 끝난 거예요, 그럼. 자, dress는 immediate visual appeal. 뭐야? 즉각적인 시각적인 호소. 어필이 호소거든? 명사일 때 호소력. 즉각적인 시각적 호소력을 뭐했다? possess, 소유했다, 가졌다, 지녔다는 거야. possess가 소유하다, 가지다, 지니다니까.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했다? visual,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돼. visual appeal. 시각적인 호소력. 시각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고, increasing, 증가하게 해석하면 안 돼. 점점 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점점 더 말은 하지 마. 점점 더 이렇게 하면 돼요. 점점 더 동사했다 이거거든. 점점 더 뭐했다? 선택을 제공했다. 선택의 가지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옷이라는 건 뭐였어? 시각적인 매력을 나타냈어요. 시각적 호소력을 나타낼 거야. 제가 옷을 입으면 무슨 옷을 입은지 보면 저 사람의 신분이나 계급이나 뭐 사상이나 얘가 추구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했다? 시각적 호소력을 지녔고 선택지를 제공했다. 그 다음 또 옷 나왔죠? 이어지죠? 옷이에요. 패션이지 결국. 거의 패션에서 이어지는 거야. dress, clothes 다 패션이잖아요. were immensely, 대단하게, 방대하게, vastly 같은 말이에요. enormously라는 단어는 알죠? 같은 말이야. vastly, enormously, immensely. 엄청나게 해석해도 돼요. 엄청나게 뭐했다? colorful했다. 다채로웠다. 다채로운 뜻도 있고 화려한이라는 뜻도 있어. 그러면 옷들이 엄청나게 뭐했어? 화려했어요. 그리고 여기 무슨 컴마 찍었으니까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죠? 그럼 확인해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완전한 문장 나왔고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 그렇지. 계속적 용법이죠. 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요럴 때 조심하자는 게 있었잖아. 컴마 다음에 누가 안 된다. 그냥 that 하지 마시고 관계대명사 that 안 된다. 또 누구도 안 된다. 관계대명사 what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바꿔서 해석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는데 자 일단 문법은 해결했지만 쌤이 이런 얘기 했죠? 계속주 용법이 나오면 이 뒤가 내용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럼 뭐예요? and 그 다음에 이수로 바꿀 건데 선행선 뭐야? 앞문장 내용 전체예요. 그럼 옷이 뭐 했다는 것? 화려했다라는 것, 다채로웠다라는 것. 옷이 굉장히 다채로웠다라는 것은 made them attractive인데 made 몇 형식 같아요? 5형식이고 them이 목적어 자리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 자리죠. 문법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는 누가 돼? 형용사는 되지만 부사는 안 된다. 그럼 them이 가리키는 건 뭔데? 앞에 있는 clothes예요. 옷.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옷이 뭐 했다는 것? 다채로웠다, 화려했다라는 것은 이 옷을 뭐하게 만들었지? 보기에, 투부정사하기에 매력적으로 만들었어요. 됐지? 요거 지운다 이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형용사잖아, attractive.
중학교 문법이에요. 형용사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에 형용사 수식이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 easy, hard, difficult 투부정사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어렵다 이렇게 배운 게 있거든.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쳐다보기에 매력적인. 그러면 쳐다보기에 매력적인 상태로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이거거든. 다시 한번 여긴 절대 누가 오면 안 돼요. 형용사는 되지만 부사는 안 된다. 그래서 attractively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할 거니까 쳐다보기에 매력적이게 만들었다 이거지. 이해됐죠? 자, new material, 새로운 재료, cutting, 재단, 그리고 sewing, 바느질 테크닉, 기법은 주어요. transform, tailoring, 재단 방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재단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 clever, 자 영리한인데 영리한 merchant, 영리한 상인들은 create는 창조하다 해석하지 마시고 만들다 해석하세요. wider market, 더 큰, 더 넓은 시장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 봐라. market for, 뭐뭐를 위한 시장이거든. 이게 무슨 시장이라고요, 우리는. 예를 들면 market for 뭐랄까요? 무기 해볼까요? 그럼 무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 전기차 쓰면 전기차 시장이 되는 거야. market for 전기차는. 이해되나요? 그럼 뭐에 대한 시장이야? 무슨 시장? innovations, 혁기적인 물건들. 그리고 chic가 멋진이거든? 우리 이런 말, 쟤 참 시크하다. 그 시크가 이거. 불어거든, 원래. 그럼 멋진. 멋진이라는 단어가 fancy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fancy. fancy가 원래 화려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액세서리가 장신구예요. 그럼 fancy, 액세서리도 되고, chic, 액세서리도 같은 말이에요. 뭐 필요한 건 이거지, 액세서리. 그럼 보세요. 이건 필요 없고 병렬구조 나온 뒤에 것만 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시장? 액세서리 시장, 장신구 시장. 그럼 봐봐. 상인들은 무슨 시장을 만들어냈어? 장신구 시장을 만들어낸 거야. 자, 근데 왜 장신구가 다시 중요해졌을까? 우리 지금 시대는 르네상스예요. 주인공이 누구야? 인간인 나. 나 중심이거든? 근데 옷이라는 건 시각적인 호소를 가져서 즉각적으로 저 사람이 우리 옷 밟아한다 그러잖아. 응? 나중에 너가 소개팅 갈 때 남자애가 추리닝 입고 오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 즉각적인 호소력을 가져.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틀리잖아. 그래서 옷이라는 건 즉각적인 호소력을 가졌고요. 선택을 제공했어요. 선택을 제공했다는 건 점점 더 많은 선택을 제공했다는 건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면 선택지가 많아졌으니까 이제 옷만 가지고는 나 자신을 좀 화려하게 보이게 만드는 게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뭘 신경 쓰게 될까요? 장식. 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때 귀족들이 좋아하던 장식이 뭐냐면 깃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막 깃털 이런 거, 레이스 장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굉장히 신경 쓰던 시대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문법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세요. 문법 꽤 많습니다. 여기 조심하세요. 목적격 보호 자리, 그리고 여기 위치 자리에 잘 안 된다고 얘기했고, 다음. 자, 미술이라는 건 depict가 describe와 같은 말이에요.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리다, 나타내다인데 illustrate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지? 기본 단어예요. demonstrate도 있고, 뭐 depict, describe, illustrate 다 같은 말이에요. 인간을 묘사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르네상스는 누가 주인공이라고? 인간이 주인공이라니까. 그래서 이때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은요, 인간을 묘사해요. 어떻게? on an unprecedented scale이니까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이라는 뜻이거든.
전례 없는, 유례 없는 규모로 인간을 묘사했어요. 그전엔 인간을 많이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리고 pay tribute인데 이게 찬사니까 pay tribute가 뭐뭐에 찬사를 보내다거든. 찬사를 보냈다는 건 뭔 뜻이냐면 respect 했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실제 세상 경험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거예요. 분사구문 요거 이해 가요 이제? 앞에 컴마까지 완전한 문장 그리고 여기 뒤에 ing형, pp형 이거 기억하죠 이제? 뒤에 목적어 어딨니? tribute 있잖아. 있으니까 능동관계라서 ing형을 쓴 겁니다. 해석을 어떻게 했다고 지금?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럼 해석할 땐 여기부터 먼저 하면 되겠죠. 실제 세상에 대한 경험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 세상에 대한 경험에 찬사를 보내면서 인간을 전례 없는, 유례 없는 규모로 묘사하게 된 거예요. 자, 실제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에 찬사를 보냈다. 무슨 말이야? 예전에 신에 관한 얘기였죠. 신에 관련된 얘기고 신화. 우리가 눈에 보여? 신화가? 그치? 근데 그전에는 우리 보면 뭐 천지창조 뭐 이런 거 알죠? 여기 손가락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봤겠어요? 아니죠. 그거는 real world experience가 아니거든.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예술에서 다루었다면 르네상스 시대 예술은 신들이 하는 그런 눈에 안 보였던 거 말고 진짜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벌어지는 일을 찬사를 보냈다는 거. 이걸 묘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겠어? 인간이 하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야? 고뇌하는 존재야. 그래서 고뇌하는 인간, 막 로댕 이런 거 알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했니? 그 다음 mirrors, 거울은요. 잘 봐요. 문장 구조 잘 봐야 돼 이거. 자, 쌤이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리드를 이끌다라서 하지 마라. 주어 리드가 왔고요. 지금 목적어 왔죠. 명사예요. 그래서 뒤에 누굴 썼지? 여기에 투부정사 썼죠. 이거 몇 형식 구조 같아요? 이거 5형식이에요. 그래서 5형식 동사 리드,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리 투부정사 쓴 구조예요. 요건 해석을 어떻게 하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예요. 이끌다 해석하지 마세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항상 목적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나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하고 똑같냐면 cause 있잖아. cause 같은 말이야. 알겠지? 해석도 똑같아요.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하다. 그럼 거울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상의 주어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하지? 첫 번째, 은는이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 누구누구에게. 세 번째는 뭐뭐로 하여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의미상의 주어인데 자, 거울은 한국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거울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거울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했다 이거거든. To try to imagine 뭐하게 하려고. 투부정사도 준동사예요. 준동사의 목적어 나올 자리인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왔지? What they look like 나왔어요. 자, 여러 가지 문법을 했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마무리해 볼게. 여기 문법 두 가지 나오거든? 잘 봐. 마지막 문장에.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됐어요? 거울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한 거야. 상상해 보도록 한 거야. imagine은 상상하다죠. 자, 그들이 해석 먼저 해볼게.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거든? 누구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겠어? 남들한테. 자, 이때 시대, 르네상스 시대 관심사는 누구예요? 사람이라니까? 인간 중심이라니까? 막 꾸몄잖아. 옷도 화려하게 입고 장신구도 더덕더덕 붙였어요. 뭐 하고 싶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겠어? 거울. 그래서 거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빠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어떻게 보일까? 화려하게 보일까? 아니면 뭐 되게 유행에 촌스럽게 보일까? 우리가 지금 이때 세상 시대를 보면 그 시대가 보면 되게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막 촌스럽다고 하고 막 난리 불스 치죠. 뭐 유행이 지난 드레스는 어쩌네. 실제 어땠냐면 한 번 드레스를 귀족들이 옷을 입었어. 여자들이 옷을 짜맞춰서 입었어. 새 옷이야. 그걸 입고 드레스 파티룸장에 가요. 그래서 무도회에서 이제 왜 신랑감 만나려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드레스를 한 번 입었어. 그 다음 무도회를 또 가. 무도회 왜 하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소개팅 자리야 거기가. 그럼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드레스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드레스를 입었는데 다음번에 갈 때 또 입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쟤는 돈이 없나 봐. 저 집안의 딸은, 저 딸이 있는 집안은 옷을 새로 지을 돈이 없나 봐. 그래서 저번에 파티 입었던 드레스를 또 입고 왔네? 이렇게 생각해버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그랬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드레스 두 번 입으면 안 돼? 두 번 입으면 되지 뭘. 빨아 입으면 되는데. 근데 그때는 그랬다고. 그래서 거울은 사람들이 뭐 하겠어?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하도록,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한 거야. 뭐가 중요해졌다는 얘기야?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이해됐나요?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돼. 뭐가 중요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야. 겉모습이 중요하게 됐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 다음 요거 문법은 이해가 됐다고 했죠?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법이 어디냐면 신경 써야 될 게 자, 헷갈리지 않게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바로 이 마지막에 끝낸 like입니다. 자, 우리가 이건 다 보고 적으세요. like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냐면 unlike란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unlike하고 like 차이가 뭐냐? 얘는 전치사거든? 그래서 얘는 보통 뒤에 명사가 나와요. 그럼 뜻이 뭐였지?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unlike는 뭐라고 부르냐면 문법에선 서술 형용사라고 불러요. 형용사예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 뒤에 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like하고 unlike를 물어보는 선택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뒤에 보니까 명사 없는데요? 그러면 unlike가 답인 것 같잖아. 근데 like가 답이죠. 그래서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자, 자, what is the weather like? 하고 how is the weather 되게 두 개를 써봤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표현입니다. What is the weather like? 뜻이 뭐냐면 날씨가 어때요?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일부러 직접 의문 써봤거든? 여기 주어잖아. 주어가 어떠한지 이 뜻이야. 날씨가 어떤지 이거거든? What like는 how하고 같아요. 한 단어 줄여버리면. what like는 how고 똑같은데 잘 봐. like가 답일지 unlike가 답일지를 선택을 할 때 기본 문법 내용은 이거 맞아요. 그런데 쌤이 당부할게요. 조심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like나 unlike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게 뭐냐? 이 what이라는 글자가 앞에 있는지 조심해야 돼요. 이 what은 정체가 뭐냐면 의문 대명사예요. 자, 책에서는 뭐 관계대명사로 썼는데 의문 대명사입니다. 의문 대명사는 특징이 뭐냐? what이라는 글자는 항상 뒤에 무슨 문장 와야 되죠?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런데 unlike를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 완전하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된 거지 what 뒤에 불완문 된 거잖아. 그럼 괜찮아. 근데 unlike를 써버리면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게 문법 설명인데 너무 어렵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요령이야 이건. 팁이야. like나 unlike 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앞에 what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what이 있다면 like가 답이에요. 다시 보여줬죠? what, like는 how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what they look like를 바꿔볼까? 어떻게 바꿔도 되겠니? 바꿔보세요. 응. How they looked 쓰면 돼요. like 안 붙여요 이젠. 알겠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보도록 노력하게 만들었다 이거지. 이해 해석됐죠? 그래서 여기 문법 여기에요. like 자리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자리에는 unlike를 쓰면 안 된다.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자리야?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인 건 알겠죠? 구조는 이해 갔을 거예요. 자, 복잡해 본데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봅시다. 다 적었어요? 정리한 건? 자, 간단하게 싹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두 군데로 조심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였냐? lead가 몇 형식이니까 5형식이었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썼다는 거. 이 부분.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그죠?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 이 부분을 썼다는 거. 근데 어딜 조심하자 쌤이? 여기 조심하라고 했죠. like하고 unlike 요거 조심하자. 안 된다고 할 거. 된 거지? 오케이. 문법 조심하세요. 아, 참. 여기 멋지는 단어에 아까 선생님 뭘 써줬죠? fancy. 되어 있지만 하나 더 해줄게요. sophisticat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세련된이라는 뜻이에요. 세련된. sophisticated. 세련된. 그래서 세련된 장신구. 됐나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억을 합시다. 됐죠? 마무리 잘 하시고